문틈 사이로 빛을 비췄을 때 안에서 희미하게 반짝거리는 게 보였다. 눈이었다. 확실히 사람의 눈이었다. 욕실 거울 속에 있는 손. 나는 새벽에 하는 샤워를 즐긴다. 밤늦게까지 일하다가 집이 조용해진 시간에 따스한 물을 틀면 세상이 멀어지는 것 같았다. 그날도 똑같았다. 김이 가득 찬 욕실 안. 뿌옇게 김이 서려 거울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샤워를 마치고 수건으로 몸을 닦은 뒤 습관처럼 손바닥으로 거울을 문질러 김을 닦았다. 그 순간 거울 속에 다른 손 하나가 보였다. 길고 마른 손가락, 피부색이 창백했고 손톱은 전부 깨져 있었다. 그 손은 내 어깨 쪽을 잡고 있었다. 나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실제로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지만 거울 속엔 분명히 손이 있었다. 심호흡을 하며 뒤를 돌아보니 아무도 없었다. 다시 거울을 보니 손은 사라져 있었다. 다만 김이 맺힌 거울 표면에 손바닥 자국이 남아있었다. 내 것보다 훨씬 큰 남자의 손. 나는 거울을 대충 닦아내고 나왔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려고 욕실에 들어갔는데 거울 한가운데 손바닥 자국이 여전히 남아있었다. 밤새 건조가 되었을 텐데, 그리고 손가락 자국 사이사이에 얇고 검은 머리카락이 끼어 있었다. 하지만 길이가 20cm는 좋게 넘어 보였다. 참고로 말하자면 나는 머리가 저렇게 길지 않아.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사라지는 번호. 나는 택시를 자주 탄다. 야근이 많아 대중교통이 끊기는 시간에 귀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날도 새벽 1시 반쯤 택시를 불렀다. 앱에 뜬 기사님 번호는 010-2754-4312. 차에 타자 기사님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나는 피곤해 창문 밖을 바라보다 잠시 눈을 감았다. 그런데 어느 순간 뒷목이 서늘해졌다. 거울에 비친 기사님의 눈이 계속해서 나를 보고 있었다. 운전을 하고 계셨는데 도로를 보지 않고 시선은 나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도착하자마자 나는 택시에서 급하게 내렸고 집에 들어오자마자 택시 어플을 켰다. 하지만 이용 내역 없음. 아까 탔던 기록 그 자체가 없었다. 다음날 고객센터에 전화해 물어봤지만 돌아온 답은 간단했다. 그 번호는 2년 전에 해지된 번호입니다. 게다가 내가 기억한 차량 번호판은 8개월 전에 폐차됐다고 한다. 그날 이후 가끔 새벽에 집 앞 CCTV를 보고 있으면 그 택시가 조용히 서 있다. 그리고 조수석 창문이 천천히 내려가면서 운전석에서 누군가가 반갑게 손을 흔든다. 제목 장롱 속의 시선. 나는 원룸에 살고 있지만 큰 장롱이 있었다. 이사 올 때 전 세입자가 두고 간 가구라 그대로 쓰고 있다. 그런데 그 장롱은 문이 잘 안 닫힌다. 살짝 벌어진 틈 사이로 안이 보이는데 가끔 그 틈이 더 넓어져 있을 때가 있다. 어느 날 밤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는데 뭔가 시선이 느껴졌다. 장롱 쪽에서 아주 조용히 마치 누군가 숨을 죽이며 나를 지켜보는 느낌. 처음엔 착각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3일째 되는 날 결국 확인하기로 했다. 휴대폰 플래시를 켜고 천천히 장롱 쪽으로 다가가는데 문틈 사이로 빛을 비췄을 때 안에서 희미하게 반짝거리는 게 보였다. 눈이었다. 확실히 사람의 눈이었다. 놀라서 문을 확 열었지만 안에는 내 옷밖에 없었다. 그날 이후 나는 장롱을 테이프로 봉인했다. 하지만 새벽마다 조금씩 테이프가 찢겨 있었다. 어제는 테이프가 완전히 찢겨 있었고 장롱 안쪽 벽에 여기서 나만 보면 돼 라는 글씨가 손톱으로 긁힌 채 새겨져 있었다. 다음 이야기입니다. 매일매일 한 장씩 늘어나는 사진. 나는 폴라로이드 카메라를 가지고 있다. 친구들이랑 여행 갈 때나 기념일에만 쓰는 잘 안 쓰는 물건 중 하나였다. 거실 장식장 한쪽에 찍어둔 사진들을 세워뒀는데 몇 장 되진 않았다. 그런데 어느 날 퇴근하고 돌아오니 사진 한 장이 더 놓여 있었다. 물론 내가 찍은 기억이 없는 사진이었다. 각도가 낮았고 내가 부엌에 서서 컵을 들고 있는 모습. 집 안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상태 그대로였고
있었고 옷차림도 오늘 아침 입었던 옷이었다. 마치 누군가가 오늘 몰래 찍은 것처럼. 처음엔 친구들의 장난인가 의심을 했지만 친구들 중에 열쇠를 가진 사람은 없었다. 다음날 또 한 장의 사진이 들어있었다. 이번엔 내가 거실 소파에 누워 TV를 보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각도는 똑같았다. 낮은 위치에서 살짝 기울어진 시선, 그리고 사진 하단에는 희미하게 길고 마른 손가락이 보였다. 일주일째 되는 날, 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장식장 옆에 작은 카메라를 숨겨 CCTV처럼 촬영했다. 다음날 아침 영상을 확인했는데 거실 한쪽 장롱 틈에서 창백한 손이 나와 천천히 카메라를 꺼내들고 나를 찍고 있었다. 그리고 손이 사라진 뒤 장롱 틈이 다시 닫혔다. 문제는 나는 원룸에 산다. 장롱 같은 건 집에 없다는 거다.